선거가 이제 중반전에 돌입했죠. 그래서 그런지 주말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초박빙 제주에 모인 3당의 대표들은 추념식에서 각자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은연중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을 거치면서 각 당의 판세가 좀 달라졌나요? 아주 치열하죠, 움직임이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은 야당 심판론 내걸고 있고, 더민주는 경제실정 심판론, 그리고 국민의당은 제1, 2당 그 심판론을 내걸고 있는데요. 네. 뭐 서로가 이제 뭐 강도 높은 발언 주장들은 이제 쏟아내니까 사실은 뭐 서로 주장이 서로를 이제 덮고 있는 이런 이제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최대 변수로 꼽혔던 야권 그 후보 단일화가 네. 뭐 사실상 좀 이제 무산이 되는 이런 날 일정이 돼버렸거든요. 네. 오늘부터 그 투표용지가 이제 인쇄가 시작이 되니까. 되니까 네. 예, 그래서 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가서 뭐 마지막 변수는 그렇게 이제 좀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가 무산됐다는 것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것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막판에 새누리당이 가장 긴장했던 게 수도권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 여부였는데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표가 뭐 고스란히 이제 모이는 거는 아닙니다. 네. 특히 그 국민의당 그 지지층 같은 경우는 만약 그 자기 당 후보가 사퇴를 했을 때, 물러났을 때, 네. 그때는 뭐 한 뭐 절반이나 뭐 한 60% 가량은 더민주를 뭐 지지를 하겠지만은 나머지 또 상당한 층은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또 네.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런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 효과도 좀 제한적이지만 네. 그래도 단일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야권 의석수 늘리는 데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런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었겠죠. 네. 네. 그 각 지역별 지지도의 변화가 있는지 조금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대체적인 판세 분석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네. 수도권에서는 뭐 대접전 뭐 그런 이제 양상이 뭐 많은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려 다야 구도로 치러지는 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새누리당 후보가 좀 이제 어부지리 그 이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더라면은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뒤졌을 그런 지역에서도 이제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야당의 그 최대 격전지가 됐던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그 야당초 처음엔 국민의당이 앞섰다가 더민주가 이제 추격을 해서 역전을 하는 것 같았다가 지난번에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 파동 네. 네. 그 이후부터는 또 이제 더민주가 이제 꺾여버린 거로 그렇게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국민의당이 이 호남에서의 이제 큰 승리 이거를 네. 좀 이제 장담하는 그런 분위기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새누리당과 유승민계의 어떤 그 네. 이제 경쟁 이게 관심사인데 그 해당 지역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부심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역대 선거하고 달라진 것은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근거로 해서 당에 무슨 힘이 되는 그런 지역이 온전하지 못한 그 공통점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번에 뭐 영호남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더민주의 이제 텃밭으로 인식이 됐는데 네. 이제는 그 더민주가 상당히 지금 이제 수세에 몰려 있는 일대 그 위기를 맞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광주 전남뿐 아니라 지금 전북도 기류 변화가 좀 아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대구 경북이나 뭐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이 뭐 이게 석권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대구 경북에서는 무소속 탈당파 이제 의원들의 네. 이제 당선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어제 그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이제 부산으로 달려간 네. 것도 네. 예, 부산은 정말 뭐 석권을 자신을 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아닌 지역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네. 또 김무성 대표가 또 이제 부산으로 급히 또 가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네. 뭐 누구 죽어간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면서 지원 유세하던데 부산 하면은
새누리당의 텃밭이고 안심하고 안 가도 좋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지 이게 상당히 이번 그 선거를 보는 관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영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무소속 그 새누리당 탈당파 후보 이외에도 야당 후보들이 지금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앞서거나 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최종 결과도 상당히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서상교 의원의 지역구였던 그곳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된 홍일학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죠. 홍일학 후보가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상당히 좀 이제 이변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선전을 뭐 마지막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지켜봐야겠죠. 아마 더민주로서는 상당히 좀 무릎을 칠 만한. 그렇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컷오프 시켰느냐, 대구 영북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또, 컷오프 당해서 또 더민주를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잘 나오고 있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참 정치라는 게 뭐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호남에서의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28석 전석을 석권하겠다 뭐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변화가 상당히 크긴 큰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그 핵심 지역인 그 호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더민주가 뭐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악수를 마지막에 이제 뒀습니다. 광주에서 마지막에 그 세 곳에 대한 전략 공천을 했는데 거의 뭐 광주에서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후보들을 이제 공천을 해가지고 광주를 포기한 거 아니냐, 상당히 그 표심이 좀 악화되는 그런 이제 기류가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김종인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지금 뭐 한때는 그 국민의당에 좀 이제 역전 당하는 것 같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뭐 석권 얘기를 하지만 뭐 실제로는 한 20석 이상은 좀 가능하다.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고요. 전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민주가 훨씬 이제 우세한 지역이었었는데 뭐 지금 전북에서도 좀 상당히 좀 기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대표는 이제 자신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그 동상에도 가고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 유세 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김종인 대표가요. 예, 지금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뭐 그냥 아주 그냥 솔직하게 막 그냥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 전 대표 쪽 지지층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해할 그런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킬 그런 이제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거라는 거를 이제 한 사람이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끌고 가고 있는데 자꾸 뭐 딴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져가면은 이러면 선거 못 치른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요즘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못마땅한 반응, 이거를 그대로 이제 토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생각은 문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나서면 나설수록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표가 깎인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거꾸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김종인 대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신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이른바 그 집토끼가 다시 이제 모인다. 두 사람이 판단이 이게 전혀 지금 다른 거여서 참 묘한 아주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남 지역의 그 지원 유세 뭐 검토하는 것은 자유지만 광주 출마자 중에서 와달라고 요청할 사람이 있겠느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호남에서 반감일까 우려되는 거 아니냐 기자들 질문하니까 광주에 가서 분위기 봤으면 알 텐데 왜 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나요? 뭐 내심으로는 대단히 뭐 불쾌하겠죠. 뭐 광주에서 문 전 대표 와달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 그 얼마나 이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공식적으로 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이 사안 자체가 뭐 쟁점이 되니까 그런 모습은 피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참 광주를 안 가기도 참 어려운 노릇입니다. 지금 뭐 차기 2017년 대선 생각하면은 야권
이번에 대선 주자가 네. 광주를 무서워서 못 갔다. 네. 이거는 총선 이후에도 두고두고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문 전 대표는 뭐 그런 얘기 감수하면서라도 어떻게든 한 번은 이제 가려고 할 텐데 네.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은 또 나중에 이제 총선 끝나고라도 네. 호남에서 만약에 지면은 다 문 전 대표 책임이다. 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참 아주 더민주가 미묘한 딜레마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전국에 호남 출신 유권자가 한 8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쪽에 도움이 없이 대선 출마한다는 건 뭐 상당한 부담일 텐데요. 자,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보죠.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지원 유세에 있어서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뭐 각 당 내분을 뭐 봉합을 하고 네. 지금 뭐 유권자들한테 뭐 이제는 좀 화합하는 모습을 아주 그 의식적으로 이제 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 보면은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은요, 네. 야당하고 다른 이 여당의 이제 특징이 사실은 그겁니다. 네. 싸울 때는 뭐 거의 뭐 그냥 아슬아슬할 정도로 싸우다가도 선거가 이제 딱 진짜로 시작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완전히 이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번에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예, 공천 파동 때문에 그렇게 뭐 당이 쪼개지기 직전까지 가다가도 이제는 김무성 대표하고 최경환 의원이 네. 뭐 서로 껴안는 모습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예, 물론 이제 시한부입니다. 이제 총선 네. 끝나면 다시 이제 또 뭐 당권 녹화 대격돌을 할 텐데 네. 그래도 선거 치러야 되니까 일단은 좀 이제 단합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말하자면 꼭 투표하러 가겠다는 층은 많이 늘은 것 같지만 정말 그동안 보여줬던 뭐 당내 갈등 계파 이런 걸 보면서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특히 그 정치 혐오증이 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네네. 뭐 어느 당 할 거 없이 거의 뭐 대부분의 정당들이 아주 극심한 공천 파동을 이제 겪으면서 네. 정말 뭐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광경들이 참 이제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표율이 이번에 아주 뚝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뭐 상당히 이제 많았습니다만 네. 그런데 또 좀 볼거리가 또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뭐 또 흥미진진한 그런 이제 장면들이 또 이제 뭐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또 3단 구도로 치러지니까 전에하고는 또 이 다른 어떤 승부가 되고 있고 이렇게 네. 되면 또 각 당의 지지층이 또 빠르게 이제 결집을 하면서 네. 아마 또 투표장에 또 결국은 이제 가는 어떤 분위기가 또 마련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예. 방송기자클럽에서 오늘 안철수 대표, 내일 강봉균 위원장이든가요. 그다음에 이제 문정인 그 위원장에서 사흘 내리 세종문화회관에서 1시에 방송기자 초청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였습니다.